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정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나요? 45분 동안에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OMR 카드 이제 마킹 시간 빼고 또 이제 시험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제 약간 긴장을 하니까 실제로 문제는 한 40분, 42분 정도 내에 이 문제들을 다 이제 풀어내야 합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 이제 평이한 문제가 좀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문제까지 강남권에 좀 주요 학교들이 있습니다. 내신 시험이 조금 이제 어렵거나 또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사이트에 한번 올려드렸고요. 자, 저는 이제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좀 다니고 있는 학교 기출 문제도 풀어봐야겠고요. 그 학교 문제도 대비를 열심히 잘 해야겠죠. 하지만 어차피 경쟁 상대는 이제 전국에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자기 위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좀 풀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런 다른 학교 기출 문제를 실제 문제로 많이 제출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것도요. 당연히 자기 학교의 작년, 재작년 문제 보기는 봅니다. 근데 그거 많이 참고 안 해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는지는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바로 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간략하게 답을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 개념이 잘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본 강의는 안 할 겁니다. 자, 네,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환소수의 표현 방법. 자, 1번. 틀린 보기 한 개만 보고 바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1.474747 이렇게 나와 있죠. 474747. 자, 그러면 지금 소수점 아래에서 4747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47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47에 47 순환이라고 이렇게 위에 점을 2개 찍어줍니다. 따라서 표현법은 이렇게 쓰고요. 순환마디는 47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1번은 순환마디 14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0.2 밑에 26만 순환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순환마디는 그래서 26만 얘기하는 거니까 답이 2번입니다. 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조건에 만족하는 소수와 소점 아래 110번째 자리를 옳게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2번입니다.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소수와 소점 아래 110번째 자리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 자, 첫 번째 보기 조건을 볼게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1점 얼마 되는 이런 소수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의 수는 3이다. 따라서 첫 번째 자리 숫자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둘째 자리는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뭐 이런 소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부터 순환하며 순환마디는 270이다. 셋째 자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부터 순환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따라서 1점 어쩌고저쩌고 3, 270, 270 어이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겠지요. 그래서 순환마디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소수를 간단히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된다. 근데 A, B, C, D, E, F가 다 더하면 14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미 A, B, C, D, E, F가 어느 정도 많이 결정이 좀 되어 있죠. A, B, C, D, E, F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가 1, C가 3, D가 2, E가 7, F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B만 이제 궁금한 건데 B라는 숫자까지 다 더해서 모든 숫자의 합이 14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A, B, C, D, E, F를 다 더하면 1 더하기 자, B라는 숫자, B라 있을 겁니다. C, D, E, F, 3, 2, 7, 0, 3, 2, 7, 0. 다 더하면 14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더해보면요. 자, 10이고요. 13이니까 B가 1네요. 자, B가 1.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런 숫자 소수는, 순환소수는 1.1, 3, 2, 7, 0, 거기서 270 순환하는 이런 순환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 찾았고요. 그런데 문제에선 뭘 풀어라고 했냐면 소수점 아래 110번째 자리 수를 올바르게 착지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풀었을 텐데요. 특히 110번째, 이건 뭐 110개까지 숫자를 계속 쓰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110번째 수를 구하라, 100번째 수를 구하라, 뭐 200번째 수를 구하라. 자, 이거는 반드시 푸는 방법을 좀 배워놔야겠지요. 몇 번째, 아주 높은 자리에 그런 숫자 구하라. 어떤 특정한 높은 자리 수. 높은 자리 수라기보다는 높은 횟수, 반복하는 그런 수를 구하는 문제는 자, 나머지로 풉니다. 나머지. 자, 예를 들어서 1.13270 해놓고 계속 270이 순환하는 이런 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리부터 뭔가 규칙이 보이니까 세 번째에 이 숫자부터 볼게요. 자,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입니다. 다음 이 여섯 번째 자리인데 여섯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자리 수랑 똑같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다음 아홉 번째 수는 또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숫자와 똑같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즉,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자리 숫자는 2고, 네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그 다음에 몇 번째죠? 13번째 자리, 그런 자리 숫자는 7이고, 다섯 번째, 여덟 번째, 11번째 자리 숫자는 0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110번째 자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110번째는 3, 6, 9 쓰다 보면 요 자리에 써 있을까요? 4, 7, 12 써 있으면 요 자리에 써 있을까요? 5, 8, 11 쓰다 보면 요 자리에 써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자리에 110이라는 숫자가 써 있을까요? 그럼 110번째 자리의 숫자가 결정이 될 테니까 요거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봐야겠죠. 3, 6, 9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뭔지, 4, 7, 10의 특징은 뭔지, 5, 8, 10의 특징은 뭔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은 이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숫자를 몇 개로 나누고 있죠?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자, 얘네들은 나머지가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3, 6, 9는 나머지가 안 나오죠.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4, 7, 1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오는 애들이고요. 5, 8, 1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110번째를 구하는 거예요. 110번째. 그럼 110이라는 수를 가만히 보겠습니다. 110을 3으로 나누면 자, 3, 3은 9, 3, 6 더하기 2. 나머지가 2가 나오는 애네요. 자, 3으로 나누면 몫이 36이고 나머지가 2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110이라는 수는 나머지가 2인 이 친구들과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110번째 숫자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표기법과 아까 어디겠죠? 표기법이 이제 요만큼까지가 제대로 된 표기법이었죠? 표기법과 110번째 수가 맞는 게 3번이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자, 3번 보겠습니다. 2학년 어느 학급 학생들 1분 동안 인물을 조사한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상대도수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자, 이거는 뭐 다 똑같고요. 다 그냥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 상대도수의 특징 하나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운 거 잘 기억을 해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맨 밑에 합계 1이라고 써 있는데요. 합계가 1 나옵니다. 즉 식을 만들어 보면 0.12 더하기 0.26, 0.26의 육순환 곱하기 x 더하기 0.36 더하기 0.16 더하기 0.1 곱하기 x, 0.1 곱하기 x 하면 다 더하면 1이 나온다. 자, 이 간단한 1차 방정식 하나만 풀면 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좀 해볼까요? 0.12, 0.36, 0.36 두 개 먼저 더하는 게 편하겠네요. 두 개 더하면 0.52가 나옵니다. 0.52 더하면 0.64. 자, 그러면 0.64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0.26 순환 곱하기 x 더하기 0.1 x 하면 0.64를 빼면 얼마인가요? 0.36 나오나요? 0.36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수환소수가 있기 때문에 다 분수로 계산을 좀 해야겠지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0.16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90분의 26 빼기 2니까 24 나오고요. x 더하기 10분의 1, 10분의 1 x는 자 100분의 36 이렇게 나오겠네요. 먼저 두 개를 곱하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얘를 분자분모에 9를 곱해 줄게요. 그럼 99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90분의 33 x는 100분의 36. 자, 그러면 양변에 33분의 90을 곱해주면요.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자, 00 하나 지워주시고요. 자, 약분하면 3, 3, 1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110분의 이쪽 앞에도 약분되네요. 약분은 최대한 분수 상태에서 많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10과 36 있죠? 그럼 여기 5 들어가고요. 18 이렇게 들어갔으면 약분 끝. 자, 그러면 55분의 38에 24, 5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4번 해보겠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28분의 n, 65분의 n을 모두 유한소수가 되게 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말이 나오고요. 정수가 아닌 게 28분의 n, 65분의 n 이렇게 두 개의 수가 주어졌습니다. 얘가 정수가 아니고 얘가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또 얘네들을 모두 유한소수가 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유한소수가 되게 해야 되니까 분모에는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결국 28과 65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 하는데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8은 7, 4, 28, 2의 제곱 곱하기 7n. 요 수는 자, 얼마인가요? 15, 3인가요? 13이네요. 53, 13, 5, 3, 15. 그럼 그냥 5 곱하기 13이네요. n. 이렇게 두 수가 인수분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 얘가 정수가 아니어야 해요. 정수가 아니란 얘기는 이 n이 이 28의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n도 65의 배수가 되면 또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모두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얘가 유한소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7이 제일 문제죠. 즉 n은 7의 배수여야 이 7을 약분을 시키면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n인데 이 n은 13을 약분을 시켜야 5만 분모의 소인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n은 7과 13의 배수입니다. 즉 7의 배수기도 하고 13의 배수기도 해요. 그럼 7의 배수고 13의 배수인데 17과 13이 결국 공배수를 찾으란 얘기인데 7과 13은 그냥 이 자체로 서로 소수죠. 서로 소인수들이니까 서로 소니까 그냥 7, 3, 21, 91이네요. 두 개 곱하면 91. 즉 n은 91의 배수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91의 배수. 그런데 사실 이제 세 자리 91의 배수만 찾으면 되기는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찾으면 안 돼요. 뭘 빼먹으면 안 되냐면 이 문제에서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항상 수학에서 이제 조금 애매할 때는 예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90의 배수. 만약에 91에 91 곱하기 4가 있다고 쳐봅시다. n이 만약에 이렇다고 쳐봅시다. n이 만약에 91 곱하기 4예요. 그럼 91 곱하기 4니까 요 n에 91 곱하기 4를 들어가면 91 곱하기 4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돼버린다면 91 곱하기 4는 90의 배수 맞으니까 된 것 같지만 4, 4 약분되고 91도 7로 약분되면서 정수로 끝나버립니다. 7,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즉 91 곱하기 4는 우리가 찾는 90의 배수긴 하지만 우리가 찾는 수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수를 차근차근 잘 찾아줘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꼴랑 세 자리 자연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요 2의 제곱과 5를 약분까지 시키면 돼요. 7과 13은 n이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약분을 시키는 게 맞는데 2의 제곱이나 5는 n이 약분을 시키면 안 됩니다. 결국 또 n은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n은 4, 2의 제곱은 4죠. 4 또는 5 배수는 아닙니다. 4의 배수나 5의 배수까지만 되면 4나 5를 통째로도 약분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찾는 것이냐? 사실 이제 이건 세 자리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다 찾으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자, 91 곱하기 1, n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찾는 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따가 이건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91 곱하기 2는 이건 세 자리가 나오겠죠? 이건 가능한 수고요. 91 곱하기 3, 9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자, 10까지 곱하면 91 곱하기 10은 910입니다. 그럼 910에 91을 한 번만 더 더해도 1000이 넘어가죠. 그러면 세 자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건 딱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네요. 자, 이런 수들이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두 자리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91 곱하기 2는 가능하죠. 91 곱하기 2 해봤자 2 한 개만 약분시키니까 2가 남아있으니까요. 자, 요것도 가능하죠. 근데 요건 안 됩니다. 4는 2의 제곱을 통째로 약분시키니까 안 되죠. 자, 요것도 안 됩니다. 5가 들어가면 얘를 약분시켜서 얘가 이 정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요건 가능하죠. 6은 여기 들어가도 2를 한 개 남겨놓고요. 얘도 5가 남아있으니까요. 자, 얘도 가능하고요. 8은 안 되죠. 8은 2의 제곱 4를 약분시키니까. 자, 9 가능하지요. 10은 여기 이 5를 약분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남는 건 세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네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잘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순환소수 0.45 순환을 A 배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A가 될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자, 이런 것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잘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자, 일단 말을 그대로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순환소수 0.45를 A 배한다. 그러면 0.45 순환을 A 배한다 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그 뜻은 뭡니까? 자, 얘가 만약에 어떤 수 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도 이게 다 제곱의 꼴,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수를 고급스러운 용어로 뭐라 그러죠? 제곱수라 그러죠. 그래서 0.45 순환의 A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순환수가 있으니 이걸 분수로 바꿔놓고 고민을 좀 해봅시다. 99분의 45 곱하기 A라고 하시고요. 약분이 되면 약분을 좀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3, 33, 3, 55. 아이고, 더 되네요. 11, 3, 5. 11분의 5. 따라서 우리는 11분의 5 곱하기 A. 자, 요런 수를 생각해 볼 건데, 요런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문제집에 많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것과 비슷한데, 이 A가 될 수 있는 이 A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어떤 꼴이어야 하는지, 어떤 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일단 11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1이 있어야 11을 약분을 시키죠. 11이 2개, 3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2개는 안 되고요. 11이 3개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얘랑 약분하고 제곱을 하나 가지니까. 어쨌거나 11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도 최소한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가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5의 제곱까지 가려면 최소한 5의 제곱이나 5의 4제곱이나 5의 6제곱 같은 짝수제곱, 이건 무조건 짝수제곱만 되는 거잖아요. 기본 개념 시간에. 자, 그래서 5의 짝수제곱을 만들려면 무조건 5는 또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자연수를 하나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 자연수는 또 이런 제곱수가 되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A의 꼴은 이런 스타일의 꼴일 겁니다. 자, 그럴 때 A가 될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한번 골라보렵니다.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요. 55 곱하기 K의 제곱. 세 자리 자연수가 가장 커질 때 어떤 수까지 커지는지는 이제 K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한번 집어넣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K에다가 한 3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K에 한 3 정도 집어넣어 볼게요. K가 만약에 3이라면 K 제곱은 9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A는 55 곱하기 9가 나오겠죠. 자, 55를 9를 곱해 볼게요. 9, 45, 9, 40.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훨씬 큰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K 3 정도는 안 되고요. K에 근데 많이 키우지 말고 4 정도만 키워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K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4를 K를 집어넣는 순간 4, 4, 16, 16배가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55에 곱하기 16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 5, 30, 6, 5, 30,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880 정도 나와요. 880 정도. 자, 수가 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K가 5라면 K 제곱은 25가 나오고요. 그럼 나는 55 곱하기 25를 계산할 거예요. 55 곱하기 25를 계산하면 5, 25, 5, 25. 그러면 벌써, 세 자리 넘어가죠? 네 자리 나오죠? 이거 안 됩니다. 결국 가장 큰 게 아까 여기서 말했던 880이 가장 큰 수고요. 답이 있네요. 5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적당하게 K가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요. 자연수 몇 개를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으면 적당한 값을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빨리 만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자리 자연수 AB에 대하여 수한소수 1.7A 순환을 분수로 나타내면, 그다음에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결국 이 문제는 이 수의 수한소수 두 개를 줬는데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서 A와 B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다시 수한소수를 또 분수로 한번 더 나타내봐라. 그냥 연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7A 순환. 자, 1.7A 순환을 분수로 나타내면, 자,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얘를 분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결국 1.7A 이렇게 가는 이런 순환소수 아니겠습니까? 1.7A 순환하는 거 하지 않는 거 하나씩 있으니까 90분의 라고 하고 이제 분자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만약에 32라는 수가 보이면요, 32는 3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30 더하기 2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숫자는 3이지만 수로는 30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A, 10, B라는 이런 게 보이면 사실은 십진법의 전개식으로 A 곱하기 10 더하기 B라는 이런 꼴로 써야 돼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A, B가 그냥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숫자니까요. 한 자리 숫자니까요. 그냥 A, B를 하나의 숫자처럼 보겠습니다. 하나의 숫자처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70A 이런 A가 어떤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수에서 17을 빼면 이렇게 분수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분수가 18분의 31이라고 했습니다. 18분의 31. 자, 18을 5배 곱하기 5라는 90 나오죠. 즉 양변에 90을 곱하면은 얘는 이제 약분이 되고요. 자, 얘가 약분이 되면서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5, 35, 1은 155, 17 더하면, 자, 170A라는 수가 얼마가 나오죠? 155 더하기 17이 되니까 172네요. 172네요. 자, A 구했습니다. A는 한 자리 자연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2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0.10B. 자, 두 번째 0.1 0B 순환. 이걸 또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순환하는 거 하나하나씩 있으니까 990분의 10B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되고, 이게 165분의 17, 요게 165분의 17 이렇게 나옵니다.
165가 또 약분이 또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또 990을 한번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수가 크니까 한 번에 약분이 안 보이면 뭐 차근차근 하나씩 약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11로 한번 약분을 해볼까요? 11. 자, 11로 약분을 하면 얘는 99가 90이 나오겠죠? 그렇죠? 11로 약분하면, 그럼 11로 약분하면 11 하나 들어가고 5개니까 15개가 나오네요.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6으로 약분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0b는 10b가 아니라 이제 100b겠죠? 이건 숫자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간 6, 1은 6, 6, 7에 42, 100이 103. 자, 따라서 b는 3이네요. 그래서 a도 구하고 b도 구했습니다. 순환소수 b,b.ab. 자, b.ab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b가 3이었으니까 3.a가 2였죠? 2, 3의 3순환. 자, 그럼 다시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요. 90분의 323 빼기 3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죠? 90분의 191, 291인가요? 29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약분이 되나 봐요. 약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9, 3, 3, 3, 3, 27, 3을 약분되네요. 그러면 30분의 3, 9, 27, 3, 7에 21, 30분의 97. 됐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번이네요. 답이 2번. 30분의 97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 말고 골라. 자, 이제 지수법칙을 이제 잘 알겠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a제곱부터, 자, a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자, 2 더하기 3으로 바뀌죠? 그래서 a의 5제곱이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a의 세제곱의 제곱. 자, a의 세제곱의 제곱은 3 곱하기 2로 들어가죠? 그래서 a의 6제곱인데 틀렸네요. 자, 디귿. 3a 제곱의 제곱, 3a 제곱의 제곱을 하면 3도 제곱이니까 9, a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4승. 틀렸네요. 다 틀렸네요. 자, 1번. b분의 a의 제곱. 자, b분의 a의 전체 제곱인데, 자, 그럼 분모 제곱, 분자 제곱. 따라서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하나 맞았습니다. 리을 하나 맞고요.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게 빨리빨리 푸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뭐 쓸까요, 문제를?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곱하기 9의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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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의 4승 더하기 9의 4승 더하기 9의 4승 곱하기는 여기다 밑에 쓸게요. 곱하기 3의 3승 3의 3승 더하기 3의 보면 마지막은 3의 4승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잘 봐야죠. 요거를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니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덧셈, 같은 걸 두 번 더하죠. 자, 덧셈을 간략하게 만들어주는 게 곱셈입니다. 곱셈은 덧셈을 많이 해야 될 거를 줄여주는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4의 5제곱을 두 번 더해라. 즉, 4의 5제곱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의 5제곱을 할 겁니다. 근데 4의 5제곱을 할 건데, 지금 지수법칙 잠깐 봤죠? 4의 5제곱인데, 여기서 이 4라는 놈을 보면, 이건 또 2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2를 제곱한 놈을 전체적으로 5번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수는 2 곱하기 2, 3 곱하기 2 곱셈으로 들어갑니다.
곱셈으로 들어가서 2의 10승, 2의 10제곱이 되겠죠. 2의 10제곱이 4의 5제곱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요거 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수는 1이고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은 2의 11제곱이라고 쓰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같은 의미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9의 4제곱이 3개 더해져 있으니 3 곱하기 9의 4제곱입니다. 그럼 9의 4제곱인데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또 4. 그럼 3의 4, 2, 8. 8제곱이네요. 3의 8제곱. 그럼 3의 8제곱이니까 3의 1제곱, 3의 8제곱 곱해서 3의 9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거를 봤더니 앞에 거는 3의 세제곱인데 뒤에 건 3의 4제곱이니까 얘까지 계산하지 못합니다. 요만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3의 세제곱이 3번 더해져 있으니 곱하기 3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3의 1제곱이니 3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3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3의 4제곱이 2번 더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9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4제곱.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2는 12번 곱해진 거고요. 3은 13번 곱해진 거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2의 a-3승 곱하기니까 결국 12가 a-3이란 얘기고요. 3의 b 플러스 1제곱이니까 요게 b 플러스 1제곱이란 얘기네요. 따라서 a는 15, b는 12. 이게 답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네요. 9번은.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연속으로 내셨을까요? 자, 이거일 때 자연수 ABC를 구하세요. 근데 좌변을 보니 4x제곱에 y 6제곱 4x제곱에 y 6제곱에 a제곱에 a제곱. 이게 뭐랑 같냐면 우변에 cx세제곱 y 2b제곱 이렇게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정리해보라는 얘기인데 분모 a제곱, 분자 a제곱, 그 다음에 얘도 a제곱, a제곱, 얘도 a제곱 각각 다 a제곱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4의 a제곱 곱하기 x의 a제곱 분자는 y의 6제곱의 a제곱이니까 y의 6a제곱 6 곱하기 a입니다. 6 곱하기 a. 근데 얘가 얘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각 지수만 보면은 a가 3이네요. 일단 x의 지수 그 자리 같은 위치를 보면 따라서 a는 3이고요. 자, a가 3이니까 요거 4의 세제곱이죠. 결국 그럼 4의 세제곱이 c니까 c는 64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가 아까 뭐죠? 6a 6a가 2b가 될 겁니다. 그럼 6a가 3, 6, 18, 18이네요. 18이니까 b는 9, 2, 18, b는 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뭐 아직 마지막 하나 더 3a 마이너스 따라서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c를 구해봅시다. a가 뭐죠? 3, 3은 9 마이너스 b가 4, 9, 36 플러스 c가 6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먼저 두 개를 이거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27 그럼 64 빼기 27이니까 37 1번이네요. 37이 답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10번 문제 굉장히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던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기는 해요. 사실 조금 더 선행을 만약에 해본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또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하나의 정육면체에서 밑면을 9등분하여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 작은 정사각형을 밑면화는 9개의 사각기둥으로 나눈 후 9개의 사각기둥 중 4규탱위와 중앙에 놓인 5개의 사각형을 제거한다. 이 짓을 계속한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쭉 색칠된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3단계 남은 사각기둥의 총 부피는 7단계 남은 사각기둥 총 부피의 몇 배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3단계 남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7단계 남은 사각기둥의 각각 부피를 구하시고 그 몇 배인지 계산하시고 나눗셈 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 반드시 식에 규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1단계, 2단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단계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은 굉장히 이제 2단계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3단계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은 생략을 할 건데 뭐는 그릴 거냐면은 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기둥의 높이는 똑같지 않습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위에서 바라보면 생긴 뻥뻥뻥 구멍을 뚫린 모양들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들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피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만 지우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자, 이런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사각형을 이렇게 9등분을 해놓고 자, 위에서 보면 여기는 채워져 있고요. 여기도 채워져 있고 여기도 똑같이 채워져 있고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채워진 이렇게 높이가 A짜리인 자, 요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내 구퉁이와 중앙을 제거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는 1단계에서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가 A라는 한 변으로 시작했으니 자, 나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1A입니다. 그 A라는 길이를 3등분한 거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면 요거 한 도막의 부피는 3분의 1A 곱하기 3분의 1A 즉 3분의 1A의 전체 제곱에 높이가 A가 나옵니다. 요 기둥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 높이가 A가 있겠죠? 높이가 A가 있는데 이런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자, 이게 1단계 부피입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쓰는 거 잠깐 좀 이따가 이제 미루시고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를 볼게요. 그럼 요 그림에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조금만 키워볼게요. 이제 2단계는. 작게 그리면 이제 우리가 화면에 안 보이니까 1단계를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1단계는 자, 요렇게 사각형이 남아있었던 요게 1단계였어요. 근데 또 2단계는 뭐라면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하랍니다. 즉 얘가 하나의 또 정사각형이었는데 요 정사각형을 다시 3등분을 해서 3등분 해서 요것만 남겨놓으래요. 요게 2단계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그렸습니다. 이거 이쪽에 하면 되고, 여기가 채워져야죠. 생략할게요. 자, 똑같은 그림이, 이 그림이 똑같이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또 얼마일까요?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1A인데, 그걸 다시 3등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A를 다시 한번 3분의 1 한 게 요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3분의 1A 곱하기 3분의 1A 다시 곱셈을 한번 암산을 해보면 3분의 1은 제곱이 들어간 거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단계 한번 볼게요. 2단계. 자, 아까는 3분의 1구 A 곱하기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자, 요 한 변의 길이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3의 제곱분의 1A입니다. 3의 제곱분의 1A.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3의 제곱분의 1 곱하기 A를 제곱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길 곱하기 이 길 해야 넓이가 나오니까요. 그럼 넓이 곱하기 높이는 똑같죠. 곱하기 A.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파란색 사각기둥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자, 아까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시 네 개가 또 늘었죠. 각각 하나당. 요 하나가 다시 네 조각이 됐고, 요 하나가 네 조각이 돼서, 이 파란색 조각이 몇 조각이 보여요? 16조각이 보여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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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각. 여기다가 16 쓸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만들었던 4조각이 다시 4조각이 됐구나. 4 곱하기 4가 됐구나. 그 4에 다시 4를 곱했구나.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걸 잘 봐야 됩니다. 최대한 1단계식과 2단계식의 식의 숫자를 좀 살려놨어요. 식의 숫자를 살려놓고 변하는 것만 관찰하겠다.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풀어도 사실 끝인데 하나 더 해보긴 할 거예요. 자, 근데 변하는 건 뭡니까? 아, 여기. 요 제곱도 안 변했어요? 근데 요게 변했구나. 1제곱인데, 여긴 제곱으로. 요게 변했구나. 요건 4의 1제곱인데, 요것도 이렇게 변했구나. 요 동그라미 친 2개가 변한 거예요. 나머지 다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 3단계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3단계는 우리가 또 식도 필요하니까. 3단계는 다시 요 파란색 조각을 또 조각 내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요 한 변이 다시 3등분이 될 거야. 그럼 아까 이 파란색의 한 변의 길이가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분의 1a였잖아. 이거를 다시 3분의 1을 한다고. 그럼 다시 3분의 1을 하니까 3의 세제곱분의 1a가 한 변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아까는 제곱이었는데 세제곱으로 늘은 거 보이죠? 3분의 1을 또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한 변의 길이고 그 한 변 곱하기 한 변 곱하기 한 변 제곱이 될 테고 높이는 a로 똑같겠고. 그러면 이 아주 조그만 사각형의 하나의 부피를 구한 거야. 그럼 이 하나인 사각형이 또 몇 개가 있겠냐고. 그럼 내가 방금 16개라고 4의 제곱개라고 파란색을 구했잖아. 그러면 4의 제곱개 이 파란색에서 다시 4배가 된 겁니다. 4의 세제곱으로 개수가 이렇게 늘었겠죠. 자, 이것도 이제 보이네요. 3단계에서 이 숫자가 변했네요. 자, 이 문제는 되게 쉽죠. 왜 쉽냐? 기본적인 식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1단계 1제곱 1제곱, 2단계 2제곱 2제곱, 3단계 3제곱 3제곱, 4단계 4제곱 4제곱, 7단계 7제곱 7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따라서 나는 7단계까지 이제는 다 안 해도 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7단계의 식은 3의 7제곱분의 1a를 제곱하시고요. a 곱하기 4의 7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부피와 7번째 단계, 7번째 단계, 7단계의 부피를 다 구했는데요. 문제는 3단계에 남은 사각기둥의 총부피는 7단계에서 남은 사각기둥의 총부피의 몇 배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다 풀어놓고 이제 여기서 답을 실수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야. A는, 이건 문제를 한번 써놓을게요. 3단계에서 남은 사각기둥 뭐 이거 다 빼고요. 3단계 부피는 7단계의 몇 배인가? 몇 배인가? 3단계는 7단계의 몇 배인가? 3단계 나누기 7단계를 해야 됩니까? 7단계 나누기 3단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 대부분 학생들이 다 풀어놓고도 맨날, 그거 풀어놓고도 막 실수했대. 이거 실수래. 실수가 아니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숫자를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6은 2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6은 2의 몇 배? 3배지, 3배. 그럼 우리가 3배라는 3을 구하기 위해서 6 나누기 3을 해야 돼? 2 나누기 6을 해야 돼? 6 나누기 2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3이라는 숫자를 구해지지. 3이라는 수가 나오지. 따라서 3단계는 7단계 몇 배입니까? 물어볼 때는 3단계 부피 나누기 7단계를 해야 되는 거야. 3단계 부피 나누기 7단계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3단계 나누기 7단계를 하는 거니까 3단계 나누기 7단계 결국 6 나누기 2를 계산해서 3이라고 우리가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 6 나누기 2 뭐 중학생이 누가 이렇게 해. 이거 다 2분의 6이라고 하잖아. 즉 3단계 나누기 7단계는 7단계 분의 3단계를 계산하는 거잖아. 7단계 분의 3단계 분수 계산하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식을 그냥 이쁘게 이렇게 써놨어. 7단계 분의 3단계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하면 AA 이제 공통 이렇게 약분이 벌써 돼버립니다. 자, 이제 자잘한 정리 좀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자, 3의 세제곱분의 1도 제곱할 거고 이 A도 제곱할 거야. 그럼 어쩌고저쩌고 A제곱이 나오겠지? 자, 얘 제곱 곱하기 A제곱. 그럼 또 다시 어쩌고저쩌고 A제곱이 나오겠지? 결국 이 A도 약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식을 정리해서 쓸 건데 한 단계만 좀 거쳐 갑시다. 그러면 3의 3승, 3의 세제곱분의 1을 제곱하면 다시 분모제곱, 분자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의 제곱이 얼마지? 3의 6제곱입니다. 3, 2, 6이니까. 그러면 3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분자 아직 안 끝났어. 4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3의 7제곱의 제곱, 1도 제곱, 분자제곱, 분모제곱. 3의 7의 제곱이니까 3의 14승, 14제곱이 나오겠네요. 3의 14제곱분의 1. 1은 제곱해봤자 1이니까 4의 7제곱 곱하기 4의 7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번분수를 아는 학생이라면, 번분수를 아는 학생은 이거 분수 풀 수 있죠? 번분수를 아는 학생이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고 이렇게 될 거야. 번분수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답 맞추는 시간이니까 빨리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번분수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단 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 정리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4제곱 곱하기, 자, 요것도 4의 7제곱, 4의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3의 14제곱 나누기 3의 6제곱이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14에서 6을 빼는 거죠. 그래서 3의 8제곱, 분모가 살아있네요. 다시 3의 8제곱이 분자이고요. 자, 4, 7 어떻게 되죠? 7에서 3을 빼서 분모에 쓰면 되죠. 4의 4제곱 이렇게 답이네요. 아이고,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4, 밑에 4한 놈이 안 보이네. 밑이 2인 놈이 보이네요. 결국 더 간단히 하라는 얘기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자, 4의 4제곱은,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거의 4제곱입니다. 따라서 2의 8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최종 답은 2의 8제곱분의 3의 8제곱인 요게 최종 답이 될 거고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거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고, 연산력도 가능하면 어떻게 빨리 연산을 하는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연산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단순하게 곱선나눗셈 빨리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자를 보고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게 연산력이에요. 연산력은 반드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까지 다 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2의 x-1제곱을 a라고 할 때 4의 x제곱을 나타내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a라고 할 때 나는 4의 x제곱까지 가야 됩니다. 4의 x제곱. 근데 이거 눈치껏 4의 x제곱을 봤더니 4의 x제곱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x제곱 결국 x제곱 결국 2의 2x제곱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2의 2x제곱 x의 2배가 돼 있네. 그러니까 그냥 2의 x제곱만 있는 요거 가지고는 내가 뭘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해버릴 거예요. 양변 제곱을 해서 요걸 재료로 쓸 겁니다. 제곱, 제곱. 양변 제곱하면 똑같게 되겠죠? 그럼 이건 또 지수의 지수니까 어떻게 씁니까? 곱셈으로 써서 2의 2x제곱 마이너스 2가 a제곱이더라.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내가 뭘 넣었죠? 4x제곱. 요거를 이제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뺄셈을 마이너스 2를 없애야 되잖아. 마이너스 2를.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없앨까? 양변에 2의 제곱을 곱하면은 지수법칙으로 이 지수랑 이 지수랑 더해지면서 이 2가 사라지겠네. 굉장히 좋죠? 그러면 결국 좌변은 2의 2x제곱이고 우변은 2a라는 애를 전체를 제곱한 거와 똑같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2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써도 상관없고요. 보기에 있으면 고르면 되는 거니까. 자, 2의 2x제곱이 뭐였죠? 이게 4x제곱입니다. 이게 4x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4x제곱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또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답이 있나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없는데요. 답이 5번에 보이네요. 그냥 2의 제곱을 풀었네. 또 여기서는 이 보기에서는 4 곱하기 a제곱.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네,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계산했을 때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뭐 A의 개수만 사실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다 풀 필요도 없죠. 저 맨 앞에 A가 4A고요. 저 뒷부분에 A가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A로 바꾸고 저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럼 5A에 어쩌고저쩌고 가니까 A의 개수는 5가 나오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좀 써놨고요. 가로, 세로 되어 있는 세 당시 합이 모두 같을 때 계산 결과로 오른 것은? 자, 뭐 난이도가 없는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빨리빨리 그냥 풀고 답 보이면 맞추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로, 세로 대각선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다 구해져 있으니 요 세 개가 기준이 되겠죠. 요 세 개를 다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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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2x, x, 3x 1,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 나오겠네요. 요게 모든 가로, 세로, 대각선 합이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바로 요거 이용해서 1번과 2번은 바로 나오겠네요. 물론 5번도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1번부터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자, 2x제곱, 2x제곱 더하면 x제곱, 2x제곱 더하면 3x제곱 나오지. 그러니까 3x제곱 여기 일단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차항이 없겠죠. 자, x가 혼자 있네요. 더해서니까 2x. 여기 2x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3x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8인데 이게 되니까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요 식이 다 더하면 되겠지. 1번. 옳은 거 구하는 거니까 1번 답 아니네요. 2x 플러스 2입니다. 자, 요거 2번 구해봅시다. 자, 2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 됐고요. x, 2x, 3x 됐네, 이것도. 마이너스 3, 1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마이너스 4. 상수네요.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네요. 보기 2번도. x-4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4예요. 3번 구해볼까요? 자, 3개 더하면 다시 나와야 돼. x제곱 혼자 있지? 여기 x제곱 없고, 혼자 있으니까 여기가 2x제곱 이렇게 있으면 되겠고, x, 3x 플러스 2x 이렇게 있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6, 됐네. 상수 없음. 끝. 2x제곱 플러스 2x. 답이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5번 생략할게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에요. 자,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도 굉장히 뭐 단순한 문제죠. 그냥 기초 문제, 연산 문제고 3xy 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9xy의 부제곱은 ax b제곱 y c제곱일 때 abc 구하라. 뭐 결국 이 얘기죠. 자, 간단한 지수맞춤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3의 세제곱이니까 3은 27. 상수 27 나오겠네요. 27 곱하기 x의 세제곱 y의 3이 6, 6제곱 나누기, 자, 요거 앞에 요 괄호 하나 푼 거야. 괄호 하나 나누기 그냥 마이너스 9 곱하기 x,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나누시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나누는 건데, 숫자는 27 나누기 9하면 마이너스 9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나올 거야. 숫자는 됐어. 자, x 세제곱 나누기 x는, 자, 지수가 1니까 지수의 사이에서는, 지수 세계에서는 뺄셈으로 바뀌지. 그래서 3 빼기 1 되니까 x의 제곱 곱하기 y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같은 위치만 봅시다. a가 마이너스 3 나오겠고요. b가 2 나오겠고요. c가 1 나오겠습니다. 문제에서 a 더하기 b 빼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 a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3, b가 2, 플러스 2, c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가요, 답이? 답이 2번이네요. 자, 15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담겨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크기가 같은 구 모양의 쇠구슬 3개를 넣으면 쇠구슬이 모두 물에 완전히 잠긴다고 한다. 이때 그릇에서 증가한 물의 높이는, 쇠구슬이 모두 완전히 잠겼으니까 쇠구슬의 부피만큼 물높이가 증가했겠지. 즉, 쇠구슬의 부피가 증가한 물
부피가 될 거야. 이게 완전히 잠겨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잠기지 않았으면 이제 골치 아픈데요. 자, 뭐 그래 두 개 생각하자는 거죠. 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증가한 물의 높이를 구할게요. 근데 일단 쇠구슬 부피부터 구할게요. 쇠구슬이 반지름이 A짜리인 쇠구슬이야. 그럼 반지름이 A짜리인 쇠구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그 파이 R의 세제곱, 아이고 R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반지름이 A죠. A의 세제곱. 자, 이게 공식이죠. 이게 쇠구슬 하나의 부피입니다. 이 쇠구슬, 그러니까 구의 건널비 공식과 부피 공식은 까먹으면 안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1학년 때 이제 후반기에 잠깐 배우고 넘어가서 뭐 까먹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또 많이 기억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꼭 알고 있으시고. 근데 이런 쇠구슬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곱하기 3. 자, 증가한 물의 부피를 구할 건데요. 나는 물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높이를 H라 하고 하이트, H,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약자로. H라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쇠구슬에 증가한 물의 높이가 H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늘어난 물의 부피는 이 그림은 선생님이 생략한 거야. 이 물 그릇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H, 그렇게 구성이 되겠지. 가로가 5A고 세로가 4A이니 5A 곱하기 4A 곱하기 높이 H, 이게 바로 증가한 물의 부피가 될 겁니다. 결국 뭐 이거 계산하는 얘기지. 한번 해봅시다. 자, 3 약분이 이렇게 될 테고요. 뭐 사도 여기서 약분 시켜볼까? 여기 아예 예전역에 여기 약분. A가 3번이나 곱해져 있어. 그럼 A가 2번 약분되면서 얘가 A의 1제곱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끝났죠? 그러면 뭐예요? 파이 A는 남은 게 파이 A밖에 없네? 여기는 5H가 남네? 따라서 높이 H는 5분의 A 파이. 답이 어떻게 써있죠? 5분의 파이 A라고 그냥 써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답이 4번이 그냥 바로 보입니다. 간단한 문제였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이 아닌 것. 자, 1차 부등식이 아닌 건 뭐 x가 없어도 안 되고요. 근데 x가 또 2차식, 3차식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답이 3번이죠. 답이 3번입니다, 일단. 정답 3번. 근데 4번 같은 거 잠깐 보세요. 3-x제곱, x-x제곱. 내 눈에 x제곱이 보인다고 해서 이거 2차 부등식이구나. 아니죠. x제곱은 곧 사라집니다. 양변에 똑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지워버리면은 x만 남지. 1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답이 3번인 거 금방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17번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17번도 굉장히 쉬워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게요. 1차 부등식 중 2를 해로 갖는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부등식을 다 풀어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학교 시험에서 뭐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그냥 2가 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2를 대입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부등식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3-1 이렇게 되지? 2분의 2가 될 테니까. 그리고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 다시 이렇게 2, x에 2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3-2잖아. 2는 2보다 큽니까? 등호가 없어요.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하지가 않지요. 거짓인 부등식이 돼버리는 거지. 2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골라내면 됩니다. 그럼 답이 4번이에요. 4번이 답이니까 4번 답이란 얘기는 그 4번 식에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등식의 성질은 뭐가 있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변하지 않는데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음수로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거나. 자, 그럴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옳은 거 1번부터 이거는 세심하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요게 발전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많은 명제들을 좀 다뤄. 근데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1번 A가 B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C가 음수이면 자, 우리에게 던져준 조건은 이거야. A가 B보다는 크대. 그리고 C는 또 음수래. 자, 요게 C는 음수다. C는 음수라는 말의 수학적 표현이죠. 자, 이럴 때 요게 성립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는 게 일단 결론을 잠깐 보면 BC-AC 이게 성립하냐 물어보는 건데 AC 이쪽으로 이항하면 BC 이거 성립하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지 요 식이 성립하는지 여기 식이 성립하면 여기 성립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건 B와 A에 다 C가 곱해져 있네. 결국 B와 A에 여기에 C를 곱하라는 얘기지. 그 양변에 C를 곱할 겁니다. 양변에 C 곱할 건데 C가 음수라며 따라서 AC, BC, C를 곱하는 순간 부동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면 AC, BC가 더 큰 거네. BC가 더 큰 거, 크지 않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문제 틀렸죠? 조금 발전시켜 볼게요. BC를 이항하면 따라서 AC-BC는 음수. 이게 맞는 식이에요. 보기 1번처럼 BC-AC가 음수 이게 아니라 AC-BC가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은 보기 1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보기는 조심하시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A, B, C가 또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C분의 A 이러면 C분의 A, C분의 B 이게 맞니?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A와 B 대소관계를 보면 A와 B만 보면 B가 더 커요. A가 작고 그래서 A, B 같은 A가 B보다 작다를 같은 C로 나눈 겁니다. 같은 수 C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같은 수 C로 나눴으니까 부동호가 변하지 않을 것 같잖아. 하지만 C가 음수일 수 있죠. C가 음수, A, B도 다 음수. 예를 들어서 A가 -3, B가 -2, C가 -1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음수로 양변을 나눴으니까 그때는 부동호 반대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 못해.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도 틀린 얘기죠. 3번 3번 11 마이너스 5분의 2a 11 마이너스 5분의 2b이면 a, b도 이렇게 이게 되네. a와 b 대소관계를 한번 판단해보라는 얘기지. 이렇게 주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11을 빼버릴 거야. 빼는 거랑은 부동호 방향 아무 관련이 없죠.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할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사라지겠죠. 그 A만 남고 B만 남을 텐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했잖아. 그러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3번 틀렸네요. 4번 2A 플러스 3 2B 플러스 3이면 이게 성립하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게 성립하냐 물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걸 모양을 이렇게까지 바꿔볼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니까 부동호는 신경 쓰지 말고 요 모양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양변에서 3을 빼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사라지겠죠? 부동호 안 바뀌고요. 양변을 2로 나눌게요.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동호 반응 안 바뀌어서 A가 B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이런 모양까지 가봅시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져 있네. B에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부동호가 반대로 바뀔 겁니다. 벌써 틀려먹었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봤자 부동호는 안 바뀌니까 부동호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겠지 뭐. 이제 5번밖에 안 남지 않았으니까 5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 B 이런 대소관계가 있대. 아이고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나서 또 B 플러스 1C 자 B 플러스 1 곱하기 C가 양수이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C가 음수니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내가 문제에서 요거를 하나 볼까요? 자, A 곱하기 B가 자,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해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있으면 자, 이거라 그러면 BOY 이렇게 읽지 않잖아. 최소한 보이라고 읽잖아. 근데 보이라고 읽어봤자 문제 풀 때는 큰 도움이 안 돼. 문제 풀 때는 정작 뭐가 도움이 돼? 소년. 해석을 해야지 뭔가 영어로 의미가 이제 우리한테 와 닿잖아요. 너무 쉬운 걸 예를 들었나? 어쨌거나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는 유치원생도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란 뜻이 아니야. 이거 뭔 뜻이냐?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A가 양수면 B도 양수고요. A가 음수면 B도 음수고요. 그래야지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애가 보면 자, B 플러스 1과 C가 곱해졌는데 0보다 크대. 그 말은 B 플러스 1이라는 놈과 C라는 놈과 부호가 같다는 거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때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0보다 작냐? 즉,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부호가 같니 다르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뭔 뜻이에요? 해석하면 A, B 부호가 다르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 얘네 이 뭉탱이들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B 플러스 1의 부호를 우리가 알아내야겠죠? 그럼 B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양변에 더하기를 해볼게요.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A 플러스 1, 더하기를 하면 0, 더하기를 하면 B 플러스 1. 자, B 플러스 1은 0보다 큽니다. 양수예요. 자, 근데 얘랑 곱해서 양수라면서 따라서 C도 양수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게 맞니? 물어보는 거야. 자, C가 양수라고 했으니 얘도 이미 양수야. A-1이 뭔지만 궁금해. 자, 이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할게.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1 이렇게 됩니다. 결국 A-1은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이거 음수네요.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 맞네요. 이 얘기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음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사실은 모르면 뭐 1, 2, 3, 4 다 제껴가면 답이 5번이더라. 네, 1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그냥 부등식 풀어라니까 문제 안 쓰고 그냥 빨리 풀게요. 2x를 이항하면 다시 2x가 되고요. 숫자 1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네요. 2로 나누면 x는 3이야. x가 뭐라 그랬지? 자연수라 그랬지? 그럼 1이나 2나 3이 될 테니까 다 더하면 6. 답은 3번.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20번. x에 대한 1차 부등식 예의 해를 수직선이 나타내면 그림과 같을 때 x에 대한 자 20번 풀어봅시다. 자, 5분의 3ax 플러스 1 3ax 플러스 1은 2보다 작다를 나고 풀으래. 풀으면 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답을 이미 알려줬어. 수직선에서. 자, 답은 수직선에 보니까 이걸 풀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마이너스 5 초과로 나와야 되지.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을 알려줬어, 미리. 그러면 이제 얘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이 답까지 만들 수 있게 식을 꾸며봐라 라는 얘기지. 양변에 5를 곱하면 부동 안 바뀌고요. 3ax 플러스 1은 10. 야, 1 빼면 9 이렇게 나와. 자, 3까지 나눠볼게. 그러면 ax는 3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양변을 내가 막 a로 나누고 싶지. 근데 양변을 a로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문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얘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딴 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은 아닙니다.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부동과 안 바뀌고 a분의 3으로 끝날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부동과 반대로 바뀌면서 a분의 3으로 이렇게 끝날 거야. 근데 내 답은 이런 구조가 되어야 돼. x가 크다. x 쪽으로 크다가 벌리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 언제 얘기했지? a가 음수일 때 얘기했지? 아니, 양수일 때 얘기했지? 양수일 때. 그러니까 a가 음수란 뜻입니다. 이 말은. 자, 그래서 답의 구조를 보니 a는 음수이므로 x는 a분의 3이라는 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결국 이 답이 이거라 그랬으니 얘 a분의 3이 마이너스 5란 얘기네. 자, a 구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3a가 나왔습니다.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또 이거의 해를 구하래요. 그때 5ax x-8을 나보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a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며? 대입하면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3x x-8.
x를 1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4x를 만들어도 돼. 근데 이왕이면 마이너스 3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4x 양수가 되니까, 개수가 양수가 되니까 좀 편하지 않을까?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 8, 양변을 4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x가 2보다 큰 거야. x쪽으로 벌리고 있는 거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번 어려운 문제죠.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 y는 마이너스 30분의 x라는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또 뭐 정비례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리를 뭐 쥐어뜯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개념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개념은 반드시 학습 시간에 잘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개념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자, 이 위에 점을 x, y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제 이 좌표표면에 보면 뭐 이렇게 내가는 뭐 이런 그래프야. 그러니까 여기를 x, y 뭐 이런 점,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있다나 뭐 이런 뜻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이 문제까지 막 그것까지 좌표까지 뭐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자, 어쨌든 요걸 만족한대요. 요걸 만족한대. 자,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점 조건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써볼까?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래. 정수.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작아야 되니까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점 y 값은 정수가 또 아니래요. 아, y는 또 정수가 아니래요. 정수가 아니며 1.3순환보다 작다는데 1.3순환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분수로 바꿔야죠. 이거 뭐죠? 9분의 12가 되겠네요. 13 빼기 1, 12가 되겠네요. 3, 3은 9, 3, 4, 12. 아, 이렇게 되겠네. 이거보다 뭐라 그랬지? 작다. 이렇게 했습니다. y 값을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 소수로 y 값은 y는 순환 소수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식을 가만히 볼 건데, 이럴 때 조건 A를 만족시키는 점 A의 개수를 물어봤어. 점 A의 개수는 A는 x, y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x 값 결정되면 y 값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30분의 1이 되고 x가 2라면 y는 마이너스 30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지고 반대로 y가 정해지면 x가 하나 정해집니다. x, y 값을 구하는 얘기고 그걸 구하면 이제 이런 순서상, 이런 점들이 몇 개가 등장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 가만히 봅시다.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이하야.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3도 된다고 그랬고 아까 마이너스 4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이런 정수들이 이제 x 값이 될 수가 있어. 자, 근데 그에 비해서 y는 정수가 아니면서 또 3분의 4보다는 또 좀 작대요. 3분의 4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y가 3분의 4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이 y가 3분의 4보다는 작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 x라는 값이 어느 값보다 크다 작냐를 판단해야 되니까 등호는 없지만 이 딱 3분의 4가 되게 하는,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분의 x라는 이 값을 딱 3분의 4가 되게 하는 x값은, 그때 x값은 뭔지 잠깐 고민을 좀 해볼게. 자, 잠깐 등호는 없지만 등호로 생각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30분의 x가 예를 들어서 3분의 4와 같다면 10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0일 되지. x가 마이너스 40이면 y는 3분의 4가 돼. 그런데 그거보다는 작다며, y가 작다며.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0은 안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40이 돼버리면 y는 3분의 4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0보다 40은 아니야. 마이너스 40은 아니야. 마이너스 4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자, 보면 알겠지만, 자, y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럼 x가 막 커지면 y는 반대로 막 작아져.
y가 막 작아지면 x는 반대로 막 커져. 서로 반대로 증감이 바뀌어. x가 마이너스 40보다 조금이라도 커져야 y 입장에선 3분의 4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집니다. 자, 이해가 가나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40은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4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4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아이, 계산하기 쉽네. 야, 마이너스 60이라고 생각해보자고. 60이라고. x가. 그럼 x가 마이너스 67 번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30분의 마이너스 60이니까 이거 플러스 바뀌고, 2가 되네. y가 2가 되네. 근데 y가 2가 될 수 있나? y는 3분의 4보다 작아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여기 y는 마이너스 수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0 들어가봐. 마이너스 30분의 마이너스 30. 그러면 약분해서 1. y가 1 나와. 그럼 y라는 놈은 3분의 4보다 작으니까 이건 가능한 거지. 아이, 결정됐네. x는 마이너스 40보단 조금이라도 커야 됩니다. 작으면 안 돼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조건이, 여기서 이거보다 작다니까 x 입장에선 마이너스 40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되는구나. 같아도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이하래. 그런데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40보다는 커야 된대. 이게 이제 x의 범위고 x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x겠지 뭐.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가 등호가 있잖아. 마이너스 3은 등호 들어있잖아. 그 정수잖아, x가. 그러면 사실 이렇게 등호 없는 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요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쁘긴 합니다. 상관없는데요. 39 이상,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0쪽에 등호 없는 걸 정수니까 x가 마이너스 39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채워주면 조금 더 이쁘기도 해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어쨌든 x의 범위가 정해졌어. 근데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점. y는 순환소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환소수. 자, 순환소수니까 내가 이제 얘를 가만히 볼 거야. 얘가 y니까 y는 마이너스 순환소수가 된다. 순환소수가 아니다. 다 뭘로 판단하는 거야? 약분한 상태에서, 분자분모 약분한 상태에서 분모에 소인수에 2나 5만 있으면 유리수야. 순환소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2나 5 외에 다른 소수, 뭐 3이나 대표적으로 7이나 뭐 이딴 게 계속 끼어 있으면은 이건 순환소수가 돼버리잖아. 따라서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마이너스. 자, 6, 5, 3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x 이런 스타일로 쓸 수 있겠죠? 얘가 x야. 얘가 y야. 이만큼이 y.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 가능하다면서. 그럼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3과 3이 약분되면서 2나 5만 분모가 남게 되기 때문에 y는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x가 마이너스 3 안 되네, 그러면. 결국 이 세 번째 조건에서 이 x의 정체가 나오죠. x 범위는 이러면서 추가로 이제 마지막 조건. 그러면서 x는 3의 배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만 고려하면 끝이야. x의 조건이야. x는 뭐 일단 범위는 이래. 이 범위 안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애는 몇 개냐 물어보는 겁니다. 3의 배수가 아닌 애는 몇 개냐. 그러면 뭐 사실 뭐 시간만 있으면 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안 되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되죠. 마이너스 9도 안 돼요. 해가지고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내도 됩니다. 세도 되는데 뭐 이렇게 세기에는 너무 좀 프로답지 않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39까지 일단 숫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정수는. 자, 이렇게 등호가 양쪽에 다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정수 개수를 세요? A, X, B. 자, A, B가 정수에 X 정수야. 그럼 A와 B 사이엔 정수 X의 개수는 어떻게 세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등호 다 들어있으면 1을 더하죠. 자, 이거 좀 생략할게. 이런 설명은. 요거 있고 등호가 없는 경우 있고 막 이렇잖아. 자, 이렇게 하면 정수 개수가 나옵니다. 즉, 나는 정수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9까지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총 얼마야? 36개죠. 36개의 정수가 쫙 깔려 있어. 36개의 정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골라야 되는데 3의 배수 아닌 것보다 3의 배수가 조금 더 개수가 적어. 그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0까지 3의 배수는 몇 개냐? 음수여서 좀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부터 39까지 양수에서 3의 배수는 몇 개?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39를 3으로 나눠서 그 목만 계산하죠. 그러면 13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36개에서 13개를 빼면 되겠죠. 뭐, 이 더하기를 안 했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더하기 1, 여기 있죠? 더하기 1. 그래서 더하기 1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얼마였지? 37개죠? 요거 37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볼게요. 한글로 먼저 선생님이 써줄게. 마이너스 39부터 마이너스 3 정수 중의 정수 개수에서 빼기 3의 배수 개수를 빼면 그게 답이에요. 자, 먼저 요만큼은 몇 개라고요? 37개라고요. 빼기 3부터 39까지 3의 배수 몇 개죠? 13개라고요. 그러면 24개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걸려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보면서 x의 범위를 차근차근 줄여가야 돼. 네, 22번 보겠습니다. 자, 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자연수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a, b의 범위를 짝지은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죠. 자, 1차 분식 한번 써볼게요. a의 x 플러스 2, 3의 b 플러스 ax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자연수인 x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a, b의 범위를 찾아봐라. 자연수인 x값이 뭐 범위가 존재한다 어쩐다. 어쨌든 x를 이제 풀어내야 되니까 내가 계산을 좀 해볼게. 간단히 정리를 해서 x를 좀 x에 대한 간단한 부등식 형태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걸 정리해야죠. ax 플러스 2a 3b 플러스 3ax 이렇게 만들고요. 자, ax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2ax 이렇게 나오고요. 3b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내가 부등식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x의 값 구한다고 양변을 2a로 나누면 큰일 나. 왜 큰일 나지? 2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양수일 때는 부등과 방이 안 바뀌겠지만 음수일 때는 바뀌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x의 개수인 2a를 나누긴 나눌 건데 그게 양수인 거, 음수인 거를 나눠서 각각을 계산을 해야 돼. 자, 쉽지가 않죠. 중학생 때는. 자, 첫 번째. 자, 2a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해보자. 양수일 때. 그럼 얘가 양수니까 부담 없이 양변을 2a로 그냥 나누면 끝입니다. 그러면 2a분의 2a 마이너스 3b가 좌변이 되고요. 이 좌변 잠깐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 얘는 얘 빼기 얘니까 식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a분의 3b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게 x 이렇게 식이 꾸며지겠네요. 지금 이 식에서 a가 이런 상태래.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눈다는 얘기는 나누면 a가 양수, 즉 a가 양수일 때 얘기야. a가 양수일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 그럼 a가 양수야. 그럼 a가 양수일 때 b가 어떤 값을 가져야 자연수가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상수 ab의 어떤 범위나 부호나 보기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보기, a가 뭐 양수냐, 음수냐, b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일단 a가 양수야. 그럼 b가 양수일 때냐, 음수일 때냐, 그걸 한번 고민해보자는 그런 파트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봐. 그때만 첫 번째, 또 이제 첫 번째. 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서 b까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 빼기 2a분의 3b라는 이런 좌변에서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야. 그럼 이 전체 수도 양수야. 그럼 1에서 양수를 뺀 거니까 1보다는 조금만 더 작겠지. 예를 들어서 뭐 0.5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0.5라고 생각해보죠. 0.5가 된다고 생각해보자고. 그 0.5보다 작은 x를 얘기합니다. 그 0.5보다 작다고 했는데 자연수 x가 존재해야 된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0.5보다 작은 x,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 x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지. 0.5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래서 b가 양수면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네요. 두 번째, 그렇다면 만약에 b가 음수면 어떻게 될 건데? b가 음수야. a는 양수인데. 그러면 1-2a분의 3b라는 식에서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예요. 음수인데 음수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또 양수야. 그 말은 1에 양수를 더한다는 얘기지. 1 더하기 양수가 되지. 양수. 1 더하기 양수. 1에 양수가 더해지니까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가 됩니다. 그럼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보다 작은 거니까 x는 최소한 1. 이런 자연수가 존재하지. 최소한. 그러니까 자연수는 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며. 이러면 되는 거네. 이건 안 되지만 이건 가능하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결론이 a가 양수, b는 음수.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라면 자연수인 x에 해가 존재해. 두 번째 봅시다. 만약에 이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음수일 때. 그럼 또 요거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요. 뭐 그렇게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면 양변을 나누면 2a분의 2a-3b가 되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조심해야지.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럼 다시 이것도 1 빼기로 바꾸면 1-2a분의 3b가 되고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또 a가 음수야. a가 음수.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b가 양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a가 음수기 때문에 b가 만약에 또 양수라면 플러스 1에다가 이것도 그냥 차근차근 말을 써줄게요. 만약에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음수야. 그럼 이제 1 빼기 음수분의 양수가 되는데 b가 양수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1 더하기 양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1에다가 양수가 더해지는 거고 그거보단 조금 큰 x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떤 수가 됐든 그거보다 큰 자연수는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래서 b양수는 괜찮습니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b가 음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럼 b가 음수야. 그럼 음수. 그럼 이것만은 양수야. 1에서 양수를 빼는 거야. 그럼 1에서 양수를 빼면 1 마이너스 양수가 되니까 다시 a가 음수, b도 음수. 그러니까 이게 양수. 그렇지. 1에서 양수를 빼는 거네요. 맞네요. 양수. 1에서 양수를 빼면 잘못하다가는 음수가 나오기도 하지. 이 좌변 전체가 음수가 나오기도 하지. 이거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어쨌든 그거보다는 크면 되잖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 나오면 어쩔 거야. 그래도 x는 마이너스 10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뭐 엄청 자연수가 많이 들어가겠지. 이래도 되네. 야,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 여기 b 0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b 0은 또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0, b가 만 0이라면 얘가 그냥 0이지. 1 빼기 0. 그냥 1이지, 1. 이 좌변이 그냥 1이지. 1보다 큰 자연수 당연히 있잖아. 심지어 b가 0이어도 돼. 야, b는 다 상관없어. b는 그냥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모든 수가 다 됩니다. 결론이에요. a가 음수라면 b는 모든 아무 수나 다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게 자연수를 어떻게든 x의 자연수를 값을 가지려면 이러거나 이러면 됩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3번 같죠? 3번 a가 양수, b가 음수 또는 a가 음수면서 b는 아무 수나 다 됨, 모든 수가 다 됨.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두 1차 부등식 기억 니은 이렇게 있고요.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모두 가와 같다. 그리고 C가 이제 이럴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 이거를 나타내면 나와 다 중 하나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나다 잠깐 볼게요. 자, 가는 뭡니까? x가 2 미만이네요. x가 2 미만.
나는 수직선이 x가 마이너스 2 이하네요. x가 마이너스 2 이하. 자, 단은 뭔가요? 단은 마이너스 2 이상이네요.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부등식이 수직선에 나타나 있고, 자, 기억 니은을 풀면 모두 가와 같다. 기억 니은의 답이 요거랍니다. 그러면 뭐 풀어줘야죠, 뭐. 기억 한번 볼게요. 0.6x, 2.5, 1.3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서 6x 마이너스 25 그리고 부동과 이렇게 돼 있고 13이 되니까 13x 마이너스 13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6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7x가 나올 테고 13a가 넘어가면 13a 마이너스 25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걸 양변을 7로 나누면 이렇게 x의 범위가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x는 요런 놈 미만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요 답이 가라 그랬잖아. x는 2 미만, 요 미만. 요게 2란 뜻이네. 요게 2. 자, 그러면 7이 14는 13a 마이너스 25. 25 이항하면 39. 따라서 a는 3. 이렇게 a를 구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니은도 풀면 그게 답이 요거라 그랬으니까 니은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니은은 또 분수가 나와 있잖아. 4도 있고 5도 있고 분모가. 그럼 20을 양변에 곱해서 좌변은 5, 7에 35x 마이너스 10 만들어 주시고, 자, 5분의 b는 4b로 변하겠네요. 마이너스 4b. 그럼 4b가 곱해지면 얼마야? 8bx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8b가 있어서 이걸 이항하면 35 마이너스 8b의 x 이렇게 될 테고 10 이항해서 10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면을 이거로 나눠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요 부등식의 답이 요거라고 했잖아. x가 2 미만이야. 근데 2 미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x 쪽으로 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 이게 음수란 얘기지. 요 놈이 음수라는 뜻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음수니까 나누면서 부등과 반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x는 이렇게 바뀌면서 35 마이너스 8b분의 10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이 답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요 2가 얘가 되면 되겠네. 그 얘가 또 2더라. 쟤랑 똑같이 이런 식이 나오겠지. 자, 10 마이너스 4b는 70 마이너스 16b 16b 이항하면 12b는 60 b가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도 구하고 b도 구했어요.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그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c가 a-b보다 작을 때 c가 a-b보다 작다 그랬는데 a가 3이고 b가 5니까 이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니?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뜻이네? 뭐 그럴 때 디귿번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나와 다 중 하나이다. 둘 중에 하나는 또 디귿의 답이랍니다. 그럴 때 옳지 않은 거, 뭐 옳지 않은 거 디귿도 풀어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자, 디귿도 풀어봅시다. 0.2, 4, 10, 분수도, 자, 쓸게요. 0.2, cx 플러스 3, cx 플러스 3, c 곱하기 4분의 3x 플러스 10분의 9. 자, 분수도 있고요. 소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 10, 2, 0.2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뭐야? 20이네요. 양변에 20을 곱할게요. 그럼 이거 4로 변하죠. 4cx 플러스 4, 3, 12. 여기 20c가 됩니다. 20c 약분하면 5c가 되겠지? 그러면 5, 3, 15cx. 그럼 이건 20c에서 약분하면 2c, 9, 2, 18c. 이렇게 되겠네. 다시 또 x를 좀 모아놓읍시다. 4cx가 1로 넘어가면 11cx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11cx, 18c, 12 마이너스 18c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11c로 나눠야 되는데 c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C는 음수입니다. 자, 양변을 음수로 나눈다는 얘기가 결국은 되겠죠. 양변을 음수로 나누니까 자, 11C분의 12 마이너스 18C가 되는 건 좋은데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X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답은 나와 다 중에 하나래. 근데 X가 몇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X가 몇 이하 나오는 건 나네요, 나. 결국 저 나 아니면 다가 답이라고 했는데 다는 답이 아니고요. 나가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X는 마이너스 2 이하이다. 나가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2C가 되겠고요. 12C 마이너스 18C 12C가 아니죠. 그냥 10이죠. 됐네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4C가 12? C가 마이너스 3인가? C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4C가 마이너스 10이니까 3 마이너스 3 맞네. 자, 그래서 A, B, C 다 이렇게 구했네요. 자, 보기 1번 봅시다. 자, C는 마이너스 3이다. 오케이. 보기 1번 맞고요. 보기 2번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계산합시다. A가 3, B가 마이너스, 이거 안 할까? 요거네. 5, C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죠? 맞네요. 보기 2번도 맞고요. 3번, 기업과 니은의 해는 아까 X가 2 미만이다. 이거 뭐야? 3번, 기업과 니은의 해는 23번에서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모두 가라고요. 3번은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그냥 답이겠구나. 아니, 맞겠구나. 4번, 디귿의 해를 구하여 수직선이 나타나면 나와 같다. 그렇죠? 우리 지금 디귿 풀었더니 나와 같았죠. 4번도 맞습니다. 답은 당연히 이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게 이제 틀린 얘기니까. 자, 5번 봅시다. X에 대한 1차 방식 얘의 해를 구하여 수직선이 나타나면 다와 같다. 요건데요. 요거 하나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답은 5번이니까 여기다가 풀게요. A분의 CX니까 뭐야? A가 뭐야? 3분의 C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자, 보기 5번 풀고 있는 거예요. B가 5인데 5 X 플러스 2. 요거 풀면 답이 뭐니? 물어보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자, 5x입니다. 넘기면 6x가 이렇게 되겠죠. 5, 20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되니 마이너스 2 x 이제 이런 답이 나오겠네. x가 마이너스 2 이하이다. 나같이 나오네요. 다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다가 아니라 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답이죠. 자,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네, 24번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24번. 케이크 하나를 진혁, 유나, 시훈, 찬영이가 순서대로 원할 만큼 나눠 먹기로 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죠. 진혁이는 전체 양의 3분의 1을 먹었고, 유나는 남은 양의 7분의 4를 먹었다. 시훈이와 찬영이 남은 케이크를 전반씩 나눠 먹을 때, 시훈이가 먹은 양의 무게가 450g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차근차근 봅시다. 세 번째 줄. 진혁이가 전체 양의 3분의 1을 먹었다. 전체 양을 X라고 하면 3분의 1을 먹었으니까 남은 건 3분의 2가 남았겠지. X의 3분의 2가 남았고, 자, 유나는 남은 양의 7분의 4를 먹었대. 이게 남은 거죠. 그 양의 7분의 4를 먹었으니까 또 7분의 3이 남았겠지. 그 후 시훈, 차영이가 남은 케이크를 절반씩 이거에 다시 의 반을 먹었대. 이만큼이 먹은 양이죠. 이만큼 먹었는데 이 먹은 양의 무게가 450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450g 이상. 결국 이거 풀으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그래서 X는 자, 7, 5, 35, 7, 4, 28, 3150이니까 답이 4번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놀이공원에 놀러간 미스터 픽 씨는 출입구에서 퇴장 시간이 정확히 50분 남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 시각 각각의 놀이기구 입구에서 대기 시간과 놀이기구를 타는 이용 시간이 모두 같았다. 미스터 픽 씨는 시속 4km로 걸어서 남은 시간 동안 한 개의 놀이기구를 더 타고 출입구로 다시 돌려고 할 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그런데
자, 뭐 결국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입구. 입구에서 가서 뭔가 탑니다. 타기. 그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이게 다 몇 분에, 50분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대기 시간, 이용 시간 다 합하면 18분이 걸리니까, 자, 여기에 18분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50분에서 18분 빼면 얼마죠? 50 빼기 18, 32분이죠? 그럼 32분을 가는데 오는데 써먹어야 됩니다. 그럼 가는데 16분이 소모된다는 얘기야. 가는데 16분. 그럼 시속 4km로 가서 16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문제죠.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것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 시속 4km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60분일 때 4km를 걸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16분 동안 걸어간다고 치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까요? 이 간단한 이 비례식 하나 푸는 게 제일 쉽겠죠. 단위는 선생님이 그냥 쓰려고 썼지만 사실 단위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단위도 약분이 가능해요. 자, 앞에 전항끼리도 약분이 가능하죠. 4, 1은 4, 15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6, 15x, 15x는 16, 따라서 x는 15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죠. 킬로미터. 그럼 문제에서 15분의 16km가 도대체 몇 킬로미터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15분의 16km를 이 15분의 16은 1이 넘죠. 15분의 15가 1이니까 1이 좀 넘어요. 16을 15로 나눠도 돼. 나누면 1.0 붙고 짝짝짝짝 뭐 이렇게 막 써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막 써 있을 텐데 한번 뭐 약간 뭐 머리를 조금 굴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머리를 좀 굴려 봅시다. 그러면 6 양변에 분자 보면 6을 곱하면요. 6을 곱하면 90 나오죠. 6, 1은 6, 5, 30, 90. 6, 1은 6, 6, 6에 36, 9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무슨 순환소수의 표현 같지 않아요? 순환소수. 자, 순환소수의 표현입니다. 즉 1을 넘어가는데 1점 얼마 나오는데 순환하는 거 하나,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순환하지 않는 거, 순환하는 거. 자, 그 어떤 숫자들 이 세 개, 그 어떤 숫자들 빼기 순환하지 않는 거 하면 96이 나와야 된대요. 순환하지 않는 거 빼기. 그래서 그걸 잘 계산을 해보면 1.16, 96이 돼야 되니까 96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106에서 10을 빼서 96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머리 잘 쓰면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눠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0666 뭐 이런 수가 되겠죠.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더라. 따라서 보면 바이킹 못 갑니다. 바이킹까지 거리가 1.067km이기 때문에 얘보다 거리가 더 멀어요. 바이킹 못 타고요. 번지도로 못 타고요. 쾌속열차 탈 수 있겠네요. 탈 수 있고요. 푸름라이드 탈 수 있죠. 풀룸라이드네요. 탈 수 있죠. 회전목마도 탈 수 있죠. 1.0이니까 회전목마 탈 수 있고요. 이 세 개는 탈 수 있습니다. 답이 뭐죠? 쾌속, 풀룸, 회오리. 자,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전 25문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좀 있죠. 그 어려운 문제 못 풀었다고 자책할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고민을 좀 해보고 자, 이 정도 문제를 45분 또는 40분 내에 풀려면 굉장히 많이 연습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질문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카톡, 카페 페이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주면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한번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